우리가 무의식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제 따라다니는 것이 꿈입니다. 꿈. 우리가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을 얘기하는 거 참 신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뇌신경학적으로는 뇌가 쉬는 거죠. 뇌파가 천천히 잦아들면서 뇌 심부의 활동만 남고 뇌 피질은 뭐 쉬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꿈의 심리학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의식이 무의식에 잠기는 것이다. 의식은 깨어있는 동안의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 우리 깨어있을 때 의식 세계가 열리죠. 그리고 거기서 의식 세계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자아라는 것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자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의식 세계가 활동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각성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도 무의식은 존재하죠. 그런데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게 되면은 의식 세계에 있던 의식 자아도 어두워진 곳에서 무의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의식에 있는 내용물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깨었을 때. 물론 다 기억 하나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무의식에 잠기면서 의식자가 그 어두운 상황에서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은 무의식의 내용물들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을 살피고자 할 때 꿈을 살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꿈을 이루는 것일까요? 흥미롭게도 꿈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일단 의식의 삶의 상황이 꿈에 많이 반영이 돼 있고요. 그렇지만 똑같이 의식의 상황과 똑같이 꿈에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그 의식의 삶에 대한 무의식의 의견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반영이 돼서 등장합니다. 특히 무의식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꿈은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무의식도 사실은 의식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은 항상 의식에게 뭔가를 알리려고 합니다. 물론 꼭 꿈을 통해서만 무의식의 활동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지나가는 생각이라든지 갑자기 찾아오는 감정, 우리가 이제 어떤 명상 같은 걸 할 때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렇지만은 꿈은 상당히 직접적으로 무의식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무의식의 메시지 또는 무의식의 자료라고 할 수 있고요. 의식의 삶에서의 태도라든지 의식의 삶의 방향에서 어떤 수정이 필요하거나 어떤 태도 전환이 필요하거나 또는 의식이 새롭게 알아야 될 것이 있거나 이럴 때는 무의식이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의식에 전달을 해요. 그리고 특히 또 하나는 꿈은 그 사람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꿈. 그러니까 나의 무의식을 보는 데 있어서 나의 꿈은 참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이거 완전히 내 거잖아요. 사실 이 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말 내가 바라는 내 미래, 내가 정말 바라는 내 소망 이런 의미로 곧잘 사용하곤 합니다. 월드컵 때 한때 그런 모토가 또 유행하기도 했죠.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게 또 우리 인간 존재 아니겠습니까?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꿈을 만들어내고 있는 무의식도 무의식에 간직되어 있는 그 사람의 잠재력 그런 것들을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꾸는 꿈 자체가 무의식의 어떤 소망을 드러냅니다. 무의식은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한 무의식의 근원적인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사실 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꿈을 꾸지 않으면 미친다던데 뭐 이런 사고가 돼서 보고 싶다고 안 볼 수도 없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꿈 그러면은 대부분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대체로는 꿈을 꾸지 않으면 뭐 미쳐버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사실은 그분이 꿈을 뭔가 꿈과 관련된 활동이 있겠죠. 꿈을 만들어내는 무의식이 계속 살아 있으니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든지
자신의 무의식에 담겨 있는 잠재력을 사실은 삶을 통해서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엄밀하게 보면 꿈을 근본적으로 안 꾸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좋은 꿈을 꾸다가 깨버려서 다시 이 꿈 꿨으면 좋겠다 하고 다시 자는데 일단은 좋은 꿈을 꾸다가 아쉬워서 다시 잠을 잔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다시 꿈을 꾸게 되겠죠. 내가 그런데 다시 꿈을 꾸고 싶어서 잠을 자는 것까지는 내가 내 자유인데 그렇다고 꿈이 그에 맞춰서 꿔지진 않습니다. 물론 꿈은 기본적으로 의식의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태도라든지 이런 게 꿈에 고스란히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이 어떻게 교정하고 어떻게 수정할지가 꿈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꿈은 꿈대로 봐야 됩니다. 그럼 의식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꿔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 태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그 태몽을 꾼 사람에게서는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데 그 다음에 정말 특별한 인생의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 무의식은 아마도 그것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거나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꿈을 잘 안 꾸는 사람들도 그런 중요한 사건이 있거나 중요한 인생의 그런 시기에는 꿈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태몽이나 예지몽이 자꾸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아마 이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꿈을 꿨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태몽이든 예지몽이든 결국 중요한 건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한 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는 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플 땐 왜 참기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훌쭉은 정신건강복지센터.